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구조적 프로그램과 부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인 프로그램 구조에 대해서 볼 거고, 조건문과 반복문, 그 다음에 부프로그램, 그 다음에 위해 요소, 프로그래밍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불필요한 것들,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험 문제 출제는 많이 안 되고요. 이 코드 구조만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제어문이에요. 구조적 프로그램에서 순서 제어예요. 앞에서 우리가 순서 제어를 봤는데 거기서 고투문이 있었죠? 무조건적 분기. 요걸 쓰면은 헷갈리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걔네를 뭐라고 한다 그랬냐면 비구조적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한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나 이제 구조적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구조적이기 때문에 딱 봤을 때 얘 프로그램 구조를 우리가 쉽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용되는 게 바로 구조적 프로그램이고 여기서는 고투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구조적 프로그래밍의 기본 구조는요. 순차 구조, 선택 구조, 반복 구조예요. 순차는 순서대로 땅땅땅땅, 선택은요 분기고요. 반복은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조건만큼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구조적 프로그램의 특징은요. 프로그램 가독성이 좋아요. 딱 봤을 때 얘가 어떤 구조인지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유지보수, 나중에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업그레이드 할 때 쉽게 유지보수가 가능하겠죠. 프로그래밍에 대한 규칙을 제공해서 투자되는 노력과 시간이 감소하고요. 프로그램의 신뢰성이 향상이 돼요. 자, 조건문은요. 우선은 단일 if문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조건 if 이렇게 주고요. 야, 점수가 만약에 90점 이상이면 뭐 이렇게 뭐 비주얼 베이직에서는 den을 쓰지만 C 언어에서는 den을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해당하면은 뭐 A에다가 뭐 수를 넣어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한다든지 할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중 if 같은 경우는 중간에 else if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조건 1이 맞으면, 조건 2가 맞으면, 조건 3이 맞으면, 맨 마지막에 뭐면, 그리고 각각의 끝나는 조건 위치에다가 C 언어는 마지막에 이렇게 세미콜론을 쳐줘야지 조건이 끝맺음이 되게 됩니다. 자, 스위치문은요, 조건하고 세트가 바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조건, 그 다음에 결과. 여기 있구나. 이게 조건, 그 다음에 결과, 조건, 결과, 조건, 결과. 이런 식으로. 별도로 뭐 비교 연산이 있고, 뭐 아니고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거. 자, 반복문은요, 예를 들어서 9구단 한다 그러면 1에서 9까지 반복하시오. 뭐 이런 걸 우리가 사용할 때 쓰는 게 반복문이 되는 겁니다. 자, 두 while문은 이것도 똑같은데 조건이 처음부터 거짓일 때도 최소한 한 번은 실행이 돼요. while문은요, 얘는 그냥 참인 동안만 반복이 돼요. 두 개 차이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포문 같은 경우는 그냥 반복하는 거죠.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반복. 이렇게. 요거는 이제 나중에 코드 문제 보면서 한 번에 정리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자, 부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는 주 프로그램이나 부프로그램에서 다른 부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독립된 형태의 단위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부프로그램이 뭐냐면 어떤 메인 프로그램이 있으면 거기에 사용되는 그런 아이들이죠. 예를 들어서 성적 관리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학생별로 또는 점수별로 정렬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정렬하는 게 바로 부프로그램이 된다.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네를 또 뭐라고 하느냐? 부프로그램을 선언할 때는 부프로그램의 이름, 부프로그램의 존재를 나타내는 키워드, 부프로그램의 인자, 반환값, 기능 이런 것들이 필요해진다. 부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프로그램 크기가 줄어들어요. 왜? 외부에 별도로 뽑아놓으니까. 또 수정 유지가 편하다. 두 모듈이 같이 실행되면서 호출되는 형태를 코어 루틴이라고 이야기한다. 주 프로그램의 매개 변수를 부프로그램으로 전달하는 방법은 값호출, 참조호출, 이름호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 종류만 간단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그 좀 안 좋은 것들, 유해 요소예요. 이건 좀 지양해야 된다. 지양이에요. 향이 아니라. 그래서 얘는요, 자료 객체는 생존 기간 중 여러 별명을 가질 수가 있는데, 객체들이요. 일반적으로 별명은 프로그램의 이해를 매우 어렵게 해요. 그러니까 별명을 쓰지 않고 정확하게 어떤 명칭을 적용을 해서 쓰는 거죠. 자료 객체가 여러 별명을 갖는 경우 프로그램 무결성 검증이 어려워져요. 이게 어떤 건지 우리가 구분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같은 참조 환경에서 다른 이름으로 같은 자료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 언어의 경우에 프로그래머에게 심각한 어려움을 줄 수가 있어요. 자, 부작용은요. 연산 결과로 예상될 수 없는 정도로 다른 변수값이 변하는 경우를 의미해요. 부작용, 사이드 이펙트.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함수에서 전역 변수를 사용해서 함수의 결과를 반환하는 경우에 함수에 전달되는 입력 파라미터 값이 같아도 전역 변수의 상태에 따라서 함수의 값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걸 바로 뭐라고 한다? 부작용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자, 시험 문제는 뭐가 출제가 되냐면은
구조적 프로그래밍의 기본 구조가 아닌 것은이에요. 순차 선택 반복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작용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별명에 대한 거 얘네가 많이 출제가 돼요. 특히 부작용, 사이드 이펙트가 어블럭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뭐 반복문, 조건문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구조적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는 순차 선택 반복이다. 이게 제일 많이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이펙트가 무언지 요것이 또 허블나게 출제됐다. 이렇게 정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좀 짧으네요.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